안녕하세요. 다육의 숲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고요. 날씨가 제법 이제는 가을이죠. 춥지는 않지만 약간은 쌀쌀합니다. 이것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겉옷을 입고 저는 지금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옥상을 올라왔습니다. 약간 쌀쌀하지만 하긴 하지만은 춥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어저께 경량 입고 올라왔다가 벗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들어가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오늘의 주제는 저는 옥상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제까지 옥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베란다나 아니면 베란다 거리대, 그나마 베란다 거리에 놔둘 수 있는 분들은 복 받으신 거고요. 베란다가 거리대가 아닌 베란다 안에서 햇빛을 쫓아다니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베란다에서도 냉해를 입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산이 아닌 경기 북부나 강원도 뭐 이쪽에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식은 없어요. 지식은 없지만 짧게나마 다육을 키우면서 느끼는 점, 그거에 대한 그냥 얄팍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베란다에서 다육의 관리법, 물론 관리법은 옥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물을 주는 그 시기는 저녁 때보다는 오전이 좋습니다. 예, 아침에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물을 주시되 듬뿍 주시는 거는 저희 쪽은 아직은 괜찮지만 중부나 강원도 이렇게 좀 추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듬뿍 주시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말림이 아무래도 그 화분 속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그 물말림이 어느 때보다는 느리니까요. 왜냐면 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그렇고 특히 밤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시잖아요. 특히나 나올 같은, 제가 오늘도 다육의 바나다님은 뭐 노숙에서 키우셨기 때문에 나울이 냉해를 입으셨지만 나울은 집에서도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본다고 창문 가까이에 두고 문을 열어놓고 그러는데 낮에는 상관없어요. 낮에는 햇빛 가까이 창문 곁으로 두셨다가 밤에는 저 창문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놓으셔도 좋고요. 온도계를 집에다 구비를 해다 놓으시는데 집 어디다가 온도계를 놓으시는 게 좋으냐면요. 베란다에서도 온도가 틀립니다. 창문 근처의 온도와 또 그 베란다 가운데 중심 부분에 놓는 온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 두시지 말고요. 베란다에서도 창문 부분 그쪽의 온도를 체크를 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란다 안쪽의 온도는 집하고 이렇게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온도에 맞춰서 놔두면은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계를 꼭 구비를 해서 겨울에는 온도계를 구입을 하셔서 두는 게 좋은데요. 창문 가까이에다가 온도계를 두십시오. 그래서 온도를 보시고 그 창문 근처의 온도에 준해서 다육이를 관리하시면
다육이가 냉해를 입거나 또 뭐 날씨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밖의 온도가 0도라 하더라도 베란다 온도는 0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 안의 온도이기 때문에 베란다 온도, 이렇게 밖의 온도가 0도라 해서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신문지를 덮으신다든지 또 뭘 뽁뽁이를 덮으시고 뭐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영하 몇 도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베란다 온도는 그거보다는 따뜻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울은 정말 약해요. 나울은 정말 약한데요. 나울이나 또 약한 아이는 염자 같은 아이도 약합니다. 염자, 그 다음에 홍매와 까라솔 이런 애들이 사실상 냉해를 많이 입어요. 저도 작년에 까라솔을 노숙을 하다가 냉해를 입혀서 대품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제가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냐면 온도계를 구입하셔서 베란다에 두시더라도 베란다 창가 쪽으로 이렇게 두셔서 그 온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란다 뭐 복판에 두시면 온도는 항상 영상권으로 머물죠. 근데 다육이는 햇빛을 보고자 창문 가까이 햇빛을 많이 보여준다고 창문 가까이에다 문을 열어놓고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울 같은 애들은 또 냉해를 집안에서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는 꼭 구비를 하셔서 다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다육을 이제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온도계, 왜냐면 저는 일기예보를 그전에는 잘 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육을 키우면서 다른 뉴스는 안 봐도 일기예보는 한 일주일 거를 네이버로 검색해서 꼭 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비가 오고 그러는지 일기예보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고 아이들을 노숙을 할 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월동을 할 시기를 저도 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초까지 하우스 속에다 집어넣지 않고 노숙을 했습니다. 부산은 사실상 12월 초에도 0도 정도까지는 내려가는데요. 0도에서도 서리가 안 내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 아랫집, 그러니까 윗지방은 0도면 서리가 내리죠. 근데 부산은 0도에서도 서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모험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는 12월, 11월 말쯤에 하우스를 씌울 겁니다. 씌우고 오픈해주는 형식으로 할 건데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온도계를 꼭 베란다 안쪽 말고 문 쪽으로 놓으셔가지고 온도를 보시고요. 문은 그거에 따라서 문을 열어 놓으시고 닫고 이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0도에서까지 견딜 수 있다, 뭐 영상 5도에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내보에서 나오지만은 사실 그거는 정확한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강해요. 근데 저부터도 그거보다 강하다고 하긴 하지만 실험 정신으로 그거보다 강하다고 더 낮은 온도에서 낮추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 2도 정도는 조금 만약에 영하 1도에 이 아이가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영상 1도일 때 관리를 해주시면 더 편한 거고요. 다육은 너무 과잉보호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아이들이 더 잘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온도계를 꼭 확인하셔서 그 온도계에 맞춰서 하시고요. 그래서 나울 같은 경우도
햇빛 방향에 그 베란다 바깥쪽으로 놔뒀다가도 온도가 떨어진다면 들여 놓으세요. 들여 놓으셨다가 낮에 다시 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온도계를 확인을 하셔서 나홀이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추위에 약한 아이들, 겨울에 약한 아이들은 좀 안쪽으로 들여놓으니까, 베란다 그렇다고 해서 집 안으로 들이라는 건 아니고 베란다 안쪽에 그 창문 쪽에서 피해서 들여 놓으셨다가 낮에는 다시 햇빛 방향으로 두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냉해도 안 입고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베란다에서 키워보기도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밖으로 내놔서 노숙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안에서 키워봐서 아는데, 안에서 키우다 보면 햇빛 좀 조금 더 보여주려고 밖으로 내놓습니다. 문 가까이 햇빛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놔뒀다가 겨울에 화상도 입혀보고요, 냉해도 입혀보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낮에는 햇빛 가까이 두셨다가 밤이 되면 그 문 쪽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안쪽으로 놔두셨다가 다시 오전에 또 이렇게 햇빛 방향으로 두시면 냉해 안 입히고도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문지 한 장이 정말 보온 효과가 좋습니다. 왜 밖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있죠. 박스 덮고 주무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비유하면 너무 나쁜데 그 안 덮는 거와 덮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지를 덮으면 좋은 이유가 수분도 흡수를 해줘요. 그 아이가 신문지가. 왜냐면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아이들이 냉해를 좀 입을 수도 있죠. 근데 신문지를 덮게 되면 신문지가 빨아들이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냉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영하권으로 떨어질까 봐서 창문에다 뽁뽁이를 붙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겨울에 다육이를 웃자라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뽁뽁이까지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베란다는 그 대신에 난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베란다 문은 낮에는 열어놓으시고 밤에는 베란다 문을 닫아 놓으시되 안쪽에 거실 쪽에 문을 살짝 열어 놓으시면 그 난방을 한 온도가 베란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냉해 안 입고 잘 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난방비는 조금 들어요. 바깥쪽으로 그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그러고 뭐 온풍기를 튼다든지 이런 거는 하시지 마시고요. 온풍기는 안 돼요. 그리고 다육은 강하게 키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올, 그 다음에 입장을 많이 머금고 있는 미인 종류 아이들도 좀 약하죠. 그런데 또 강한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다 약한 건 아닙니다. 이런 창 아이들은 또 강해요. 추위에 강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치스나 뭐 미인 종류 있죠? 그런 아이들이, 그 다음에 노치, 이렇게 나올 이런 아이들 굉장히 약합니다. 약간의 냉해가 입었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투명한 색깔로 변했을 때는 그 아이는 하엽으로 떨어지죠. 아무리 녹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지만 나올 같은 아이들은 사실은 겁이 나서 이렇게 완전 오픈을 했다가도 저희 지금 하우스 한 동이 비어 있잖아요. 지붕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 놓을 때도 있어요. 완전 하우스를 씌우기 전에는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키우실 때도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다육생활 하시는데 나올이나 뭐 다른 애들을 얼리고 그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만 조금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낮에는 그대로 평상시와 똑같이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추운 시간대가 언제냐면 새벽 4시에서 6시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추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나가서 그거를 들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옮겨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서도 옷자람 없이, 다육이는 물은 안 들어도 사실 예뻐요. 다육이가 푸릇푸릇한 모습도 또 나름대로 꽃처럼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꼭 드리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저는 옥상에서 키워서 환경이 좋아서 물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다육이는 옷자람보다, 물드는 것보다 옷자람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푸른 색깔도 굉장히 싱그럽고 이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집에 춘맨금 푸르잖아요. 너무 상큼하고 예뻐요. 이렇게 외래 붉은색보다 붉은색과 초록색이 같이 있는 이런 송춘 같은 아이들, 또 저쪽에 보면 팔천대철아, 물 안 들었지만 굉장히 상큼하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육을 키우시는, 저는 이렇게 다육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막 키워요. 그냥 뭐 온도에 상관없이 이 아이는 온도가 몇 도에서 강하고 뭐 이런 정보 공부 안 하고 그냥 밖에서 제 나름대로의 키웠던 노하우로 그냥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구독자님들한테 드리지 못합니다. 고수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냥 무작위로 키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관리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도계를 항상 안쪽에 말고 창문 가까이에 두셔서 밖의 온도와 실내 온도하고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창문 가까이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느낌, 영하가 아니고 영상 1, 2도 이 정도라도 해도 왜냐하면 밖에서 노숙했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울 같은 아이들은, 이런 나울 같은 아이들은 창문 쪽에서 피해서 약간 안쪽으로 들여주시면 아무래도 바깥에서 전달되는 온도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냉해를 안 입고도 키우실 수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신문지 한 장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하더라도 창문을 밤에는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뽁뽁이를 붙인다든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요즘은 베란다 참 좋죠. 왜 창문이 이중 창문으로 돼 있어서 샤시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달되는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항상 낮에 주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저 우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흠뻑 뭐 이렇게 우에서 막 쏟아붓듯이 물을 주시는 거는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낮에 주셔야 되고, 그냥 소주컵으로 한 바퀴 돌려주셔서 자주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쪽에 물이 덜 말라서 그 물로 인한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안에 물이 안 마르면서 그걸 해서 냉해를 뿌리 쪽에서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말려주신다 해도 맞바람이 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잘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완전 단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정말 조금만, 왜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너무너무 목이 마를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보다 목만 축여서 뱉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육이한테도 소주컵 반컵 정도만 살짝만 돌려주셔도 이 아이가 그 물로 인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다육이를 건강하고 예쁘게 겨울을 나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제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 하니 맨날 자랑질만 하다가 하려 하니 굉장히 버벅거리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온도계를 베란다 안쪽이 아닌 바깥쪽, 그러니까 창문 가까이 쪽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온도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그 온도에 맞춰서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울 같은 아이들은 저녁에는 안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실 안쪽으로 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베란다 창문 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피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아이들은 신문지로 덮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뽁뽁이 붙이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고요. 뽁뽁이 붙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다육이를 키우시면 겨울에도 건강하게 다육이를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육의 수비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웃는 날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